안녕하십니까. SLS 대토론 사회를 맡은 김다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재범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SLS 대토론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적정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인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본 주제에 대해 의견을 펼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 처벌 관련하여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처벌 수준,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몇 호부터 몇 호까지 해놓고 이거를 어찌됐든 규정을 해놓은 게 사실 청소년들이 성인범도 마찬가지지만 교화를 시켜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교화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정한지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응보의 목적 그리고 교화의 목적, 이 적정선을 조금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강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 응보의 목적도 있고 교화의 목적도 있는데 이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점을 찾아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또 저희 소년법이 2007년에 개정이 되고 한 번도 그 뒤로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법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소년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만 10세 미만이 범법 소년이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촉법 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범죄 소년인데 사실 요 근래 모두가 느끼듯이 범죄 연령대가 너무 낮아졌고 근데 그와 반비례하게 범죄 수위는 더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 범죄 수준이 옛날에는 뭐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죄를 하면 절도 아니 내지 그냥 절도가 좀 대부분 사례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성범죄를 포함해서 디지털 범죄도 그렇고 그래서 소년법 개정을 조금 고려해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확실히 그 요즘에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뭔가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이는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거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지난달에 다뤘던 마약 예방 같은 경우에도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그래서 마약 용어 자체가 너무 대중화되었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인지하지만 어린 뭐 8세 내지 뭐 9세 이런 아이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호 처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소년법이 이제 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으로 총 10호가 존재를 하잖아요. 10호 중에 이제 3호까지는 이제 교화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한 보호자에게 가모를 위탁하는 거, 그다음에 2호가 수강 명령, 그다음에 3호가 사회봉사 명령인데 이제 4호부터가 조금 강력해요. 4호부터 7호까지는 보호관찰이랑 그다음에 소년보호시설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보면은 저희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아무리 강력해도 제가 본 학교폭력은 5호를 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처벌 수위가
이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사실 교화가 아닌 이제 처벌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저희 다 알다시피 재범률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재범률을 낮추려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년법 10호도 교화를 목적으로 한 거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요즘 연령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교화 시설들 있잖아요. 소년보호 시설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조금 많이 늘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설 자체 관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보충하자면 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재범의 가장 큰 요인이 취약한 가정환경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죽음 생활을 했던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시설 내 프로그램 중에서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의 체계적인 운영이나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교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또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소년법이 조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처벌 연령도 조금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혹시 소년법이 약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강력한 규제와 처벌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조금 재범률도 낮추는 방법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소년법 법이 개정은 되어야 하지만 그 처벌 수위 같은 것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 소년범의 경우는 뭔가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 가정 환경에서 오는 거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지 뭔가 그 소년법 처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약간 이런 거는 좀 그 후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게 사실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범법 소년 나눈 게 기준이 책임 능력이잖아요.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봤을 때 범죄 소년은 그렇다 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촉법 소년이랑 범법 소년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사실 저도 책임 능력에 따라서 나이를 구분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동의를 하고 저도 서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처벌 수위를 당장 올리거나 나이를 낮추거나 하는 것보다는 교화의 목적에 좀 더 집중해서 소년법을 개정을 하되 너무 심한 수준의 변화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소년범죄가 너무 흉포화되고 잔혹화되는 현황이다 보니까 이런 강력범죄, 살인이나 뭐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맞지 않는 처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커지고 교화는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범죄에 대한 처분은 유지를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 서윤님의 의견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제 청소년이 아닌 성인 재판, 형사 재판을 봤을 때도 모든 그런 강정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벌에 관해서 물론 가정 환경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로 이제 단순 실수, 이제 담배, 마약 이런 류의 것들은 조금 교화를 목적으로 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범죄 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조금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나왔을 때 사회가 보는 시선도 이제 재범을 재범이 발생하는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긴 라면서 왜 SLS가 또 웹툰에 올렸던 것처럼 쟤는 한 번 저질렀으니까 또 그러겠지, 또 같은 실수를 하겠지, 쟤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범률을 높이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번 SLS 대토론에서는 청소년 재범 문제, 특히 소년범의 적정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인가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분 모두 응보의 목적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책임 능력에 따른 구분에는 동의하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악성과 재범률을 고려하여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환경 등 그 주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가원님께서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일단 우리는 7월에 청소년 재범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꼭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10분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이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처벌 수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범죄와 재범률이 낮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따봉. 사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소년 범죄 및 청소년 재범률이 감소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님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랑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와서 뭔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SLS 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해 저희 SLS가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리스타트 예스! 예스! 예스!